2023년에 가장 많이 사용을 했다라는 쇼핑몰은, 두 번째 2023년에 가장 의외였다 그런 쇼핑몰 브랜드가 있다면, 세 번째는 개인적으로 여기는 꼭 언급을 하고 싶다. 안녕 당당이들, 여러분들의 친구 물결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2023년도를 싹 훑어보면서 요즘 우리 플러스 사이즈 패션 시장은 좀 어떤가, 플러스 사이즈 쇼핑몰 그리고 브랜드 연말 결산 편을 준비해봤습니다. 2023년에 플러스 사이즈 쇼핑몰 그리고 브랜드 의류를 가장 많이 입어보고 가장 많이 다뤘고 가장 많이 훑어보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저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 컨텐츠 내가 안 하면 누가 하나 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해봤어요. 66 사이즈 이상을 다루는 쇼핑몰들의 지향점과 장단점을 나누어 보면서 우리 당당이들의 쇼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상일 것 같은데요. 우리 당당이들이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이 쇼핑몰들의 가격과 그런 코디 스타일에 따라서 그래프로 좀 나눠 보려고 하는데요. 이 그래프 보시면서 쇼핑하시면 아주 유익할 것 같습니다.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해볼게요. 가장 첫 번째로 즐거운 쇼핑몰 바로 하비언니입니다. 하비언니는 빅사이즈 쇼핑몰은 아니죠. 통통 쇼핑몰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55에서 66, 77 이 정도 분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가장 매력도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쇼핑몰이 아닌가, 하비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가장 잘 나가는 쇼핑몰이 아닌가 싶고요. 여기는 데일리한 아이템들 위주로 뽑고 그 와중에서도 자체 제작 같은 것들 되게 많이 뽑고 있어서 호불호 없이 누구나 잘 즐길 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을 많이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쉬운 점은 스커트 기장감이 좀 짧습니다. 숏 버전, 롱 버전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롱 버전임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좀 짧은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리고 모델분께서 62kg인데 사진에서 굉장히 날씬해 보이거든요. 약간은 공감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체형컵을 잘하고 계시고 운동도 열심히 하시니까 그런 핏감이 나온다는 거. 그리고 다음은 66걸즈입니다. 솔직히 2030 중에 66걸즈에서 한 번도 옷을 안 산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엄청난 대규모의 대형 쇼핑몰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디라든지 제품력, 가격, 디자인도 다 중간 이상은 친다. 또 하나의 장점은 오프라인 매장이 있다는 건데요. 온라인몰에서 봤던 아이템들을 오프라인에서도 입어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정말 따라올 수 없는 제품 개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는 쇼핑몰계의 대기업 정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대기업에서 자체 제작을 하면 좋은 이유가 가격은 낮게 뽑으면서도 퀄리티는 훨씬 더 높게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니트를 정말 개 잘합니다. 또 대형 쇼핑몰인 만큼 리뷰가 많아서 참고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다음은 런메이입니다. 가격이 좀 사기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가격이 정말 합리적이라서 지갑 사정이 좀 얇은 분들이 참고하시기 너무 좋은 쇼핑몰이고, 데일리함을 추구하는 그런 아이템들 찾는 분들이 참고하시면 너무 만족하실 그런 쇼핑몰입니다. 가격대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메이드를 좀 잘해요. 특히 바지를 진짜 잘 뽑는 편이거든요. 다만 참고하실 점이 가격보다 퀄리티가 더 중요하다 하는 30대 분들에게는 추천드리진 않고, 오히려 나는 좀 더 가성비 있게 더 많은 아이템들을 소장을 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굉장히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공구우먼. 근데 명실상부 플러스 사이즈 쇼핑몰 1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비력이 있는 3040을 타겟으로 하기 때문에 판매량도 퀄리티도 우수한 쇼핑몰이라고 생각을 해요. 플러스 사이즈 쇼핑몰계 중 유일하게 상장도 했죠. 그리고 여기의 특징은 연예인 모델을 쓰고 있잖아요. 최근에 제가 원브랜드 하울을 한 것처럼 요즘에는 연령대를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디자인의 다양성이 조금 부족한 느낌이 있긴 해요. 조금 더 데일리하고 조금 더 편안한 그런 아이템들 위주로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구우먼 같이 좀 비슷한 라인의 쇼핑몰들을 나열을 해드릴 건데, 먼저 제이스타일. 여기도 굉장히 오래된 1세대, 1.5세대 같은 쇼핑몰이죠. 여기는 굉장히 흐름을 잘 탔던 시기가 있었어요. 플러스 사이즈 쇼핑몰계에서 없었던 그런 유니크한 색감을 사용하는 코디 참고하기가 정말 좋았던 쇼핑몰이거든요. 그리고 쇼핑몰 메인 모델인 교교님을 앞세워서 매력을 보였던 그런 쇼핑몰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격대는 조금 더 있었던 편이었지만 그럼에도 보는 이유가 코디였는데, 요즘에는 그 매력도가 많이 떨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메인 페이지만 봐도 이런 데일리함이 더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타 쇼핑몰과의 차별성, 경쟁력이 조금 떨어진 그런 느낌입니다. 다음으로는 로미스토리. 좀 빠르게 시작한 그런 플러스 사이즈 쇼핑몰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는 소재를 되게 잘합니다. 특히 니트 같은 것들, 가격 대비 니트 소재가 굉장히 괜찮은 편이고요. 아우터도 생각보다 괜찮아요, 여러분. 입었을 때 만족감이 훨씬 큰 그런 쇼핑몰이고요. 그리고 여기도 연예인분 모델을 쓰고 있죠. 그만큼 대형 쇼핑몰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어서 실제로 아이템들을 입어볼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근데 살짝 아쉬운 거는 저의 기준으로 했을 때 디자인이 약간 아쉬워요. 묘하게 촌스러움이 느껴지거든요. 너무 죄송합니다. 디자인에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쇼핑몰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리치무드입니다. 요즘 좀 가장 핫한 쇼핑몰 중 한 곳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트렌디한데 트렌디가 과하지 않아요. 정말 좋은 장점 중에 하나는 모델분들의 사이즈가 되게 다양한 편이거든요. 나와 맞는 핏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큰 메리트고, 그리고 또 하나 만족스러웠던 점이 자체 제작 기준으로 사이즈가 조금 더 여유 있게 나오는 편인 것 같아요. 코디를 되게 다채롭게 쓰고 있어서 그 코디를 보는 맛이 있고, 리치무드는 감성도 파는 쇼핑몰이거든요. 이 감성을 섞어서 판다는 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결코. 조금 더 다른 아쉬운 점이 있더라도 이 감성 때문에 찾게 되는 게 바로 쇼핑몰의 매력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리치무드는 요즘 감성을 잘 나타내고 있는 그런 쇼핑몰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살짝의 아쉬운 점은 전 리치무드의 자체 제작 아이템들 중에서 골지 소재가 있거든요. 그 소재 자체가 주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자체 제작 아이템들의 전반적인 퀄리티를 살짝 떨어뜨리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다고 느껴지고, 그리고 하나 더, 배송이 살짝 오래 걸리는 감이 있거든요. 한 번 딜레이가 걸리면은 조금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어서 이 점이 조금 아쉽다고 느껴졌던 쇼핑몰입니다. 다음으로는 핫핑이에요. 데일리한 아이템들이 많은 무난한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들이 합리적인 가격대로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쇼핑몰이고, 자체 제작 라인들 중에서 고급 라인을 뽑아내고 있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가격이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이 백화점 라인이 제품군은 많지는 않지만 가성비 있게 좋은 아이템들 발굴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오프라인 매장이 많은 편이거든요. 하나 아쉬운 점은 이 백화점 라인이 굉장히 장점임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를 들어갔을 때 모르는 분들은 아예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되게 작게 소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점이 조금 아쉬웠다. 그리고 이제 리리앤코. 리리앤코는 정말 제가 제일 잘할 것 같은데, 일단 가격이 굉장히 착합니다. 대형 쇼핑몰인 만큼 신상 업데이트 빠르고 제품군도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러블리하고 청순한 베이스의 데일리한 아이템들 찾는 분들이 리리앤코 되게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바지들은 웬만하면 숏, 미드, 롱기장 선택이 가능하고 원피스 맛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한철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옷들이 많아서 조금 더 오래 입으려면 LUB라든지 미케네 같이 가격대가 조금 있는 그런 쇼핑몰 에서 옷을 구매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다음은 시크릿 라벨. 굉장히 오래된 1세대, 1.5세대 이 정도 라인의 쇼핑몰일 것 같은데 20대 후반부터 30대 분들이 주 타겟인 것 같고 데일리 그 자체인 쇼핑몰입니다. 바지 제작을 굉장히 잘하는 쇼핑몰입니다. 시라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밀고 있는 그 바지 라인들이 있는데 그것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가 데일리한 아이템들 위주다 보니까 상품컷만 보면은 매력도가 떨어지게 느끼실 수도 있어요. 막상 사두면은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잘 입게 되는 그런 아이템들을 많이 파는 쇼핑몰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K클럽입니다. 조금 더 러블리하고 데일리한 아이템들 위주로 판매를 하는 쇼핑몰인데 플러스 사이즈 쇼핑몰은 아니에요. 좀 잘 되는 제품 아니면은 좀 밀고 싶은 아이템들은 66, 77, 88까지 뽑아내는 쇼핑몰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리 사이즈에서 입어보고 싶었던 제품들인데 사이즈가 없어서, 사이즈가 안 맞아서 못 입었던 옷들은 K클럽에서는 입을 수 있다. 단점은 모든 제품이 사이즈 폭이 넓지는 않기 때문에 나 이거 입고 싶은데 이건 사이즈가 안 나오네? 이러면서 아쉬움을 느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리 사이즈 쇼핑몰이 이렇게 점차 사이즈 폭을 넓혀간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칭찬을 해주고 싶고 정말 좋은 쇼핑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어거스트 플랜이에요. 어거스트 플랜은 감성을 파는 쇼핑몰입니다. 데일리함을 바탕으로 청순하고 감성적이고 포근한 그런 코디들을 주로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는 자체 제작을 좀 신경 써서 하는 쇼핑몰이거든요. 디자인적인 면에서 뭐 화려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굉장히 고급 단추를 쓴다던가 굉장히 좋은 봉제를 쓴다던가 이런 꼼꼼함, 이런 디테일들은 사진에선 잘 드러나지 않거든요. 근데 실제로 받아봤을 때 훨씬 더 만족도가 높고, 그래서 재구매율이 아마도 좀 더 높지 않을까 하는 그런 쇼핑몰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쉬운 점은 어거스트 플랜이 추구하는 특유의 채도 낮은 그 감성을 유지를 하고 있어서 상세 컷을 꼭 확인하지 않으면 내가 생각했던 컬러와 실제 받아보는 컬러는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 더, 소비자가 쉽게 잘 느끼지 못하는 그런 공인 비용까지 가격에 녹여져 있는 것이다 보니까 어거스트 플랜은 90 정도의 퀄리티를 뽑아내고 65,000원을 받는다고 하면 타 쇼핑몰들은 60, 70%의 퀄리티를 뽑아내고 4만원, 35,000원 이렇게 받아버리면은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35,000원, 4만원의 아이템들을 더 구매하기가 쉽다는 뜻이잖아요. 아무래도 소비자가 조금 더 쉽게 구매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은 마리앙 플러스. 마리앙 플러스는 제가 실제로 오프라인 매장에 방문한 적도 있었던 그런 쇼핑몰이죠. 30대 중반 이상의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은 그런 쇼핑몰이라는 생각이 들고 데일리하고 좀 고급스러운 아이템들 위주로 뽑는 그런 쇼핑몰이에요. 굉장히 큰 장점은 건대에 오프라인 매장이 있다는 건데요. 실제로 입어볼 수 있고 구매도 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장점이고요. 가격대가 조금 있지만 조금 고품질의 아이템들 찾는다 하시는 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쉬웠던 점은 코디가 묘하게 살짝 아쉽습니다. 약간의 촌스럽다라는 점이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다음으로는 LUB예요. LUB는 쇼핑몰은 아니고 브랜드인데요. 29cm나 W 컨셉에서 볼 수 있는 분위기의 아이템들을 플러스 사이즈로 만들었다 싶은 그런 곳입니다. 여기 브랜드는 가성비 있는 아이템들에 질린 30대 분들이 타겟인 것 같고 신생 브랜드라서 아직 데이터가 많진 않거든요. 명한 아이템들도 많이 뽑아내고 좀 성숙한 아이템들도 많이 뽑아내는 거 보니까 명확한 컨셉이라든지 그런 게 픽스가 되진 않은 느낌이에요. 아직 조금 어수선한 느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것은 이런 브랜드가 너무 귀하고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이런 브랜드가 있다고 인지를 하고 응원해주는 것, 계속 지켜봐주는 것,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미케네. 미케네는 LUB와 비슷한 느낌인데 조금 더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브랜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미케네 옷을 정말 많이 입어봤는데 퀄리티가 진짜 괜찮습니다.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쇼핑몰급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빠르게 신상을 볼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장점입니다. 신생 브랜드지만 신생답지 않은 프로페셔널함이 느껴지는 그런 브랜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가 자체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시즌 오프 세일이 들어가면 막 60% 막 이렇게 때려버려요. 그래서 거의 쇼핑몰급의 가격이 나올 때가 많거든요. 재고를 쌓아두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마음에 든다고 생각이 들었던 이 시점에 사지 않으면 이게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미케네는 계속 수시로 틈틈이 들어가 봐줘야 된다는 거. 다음은 여러분 쿨시스입니다. 굉장히 취향과 컨셉이 명확하다 못해 뚜렷하고 그 색이 흘러 넘치는 브랜드예요. 허яб 엉큰 언니들을 위한 그런 아이템들을 굉장히 잘 뽑아내는 그런 브랜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도 진짜 팬층이 명확히 뚜렷합니다. 충성도가 진짜 미쳤어요. 저걸 사면은 저렇게 몸매 좋은 언니들과 내가 같이 섞일 수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결제창에 손이 가 있는 그런 브랜드이고, 그리고 여기가 상시 판매도 하긴 하는데 딱 출시됐을 때 아니면은 프리오더 받을 때 사지 않으면 내 사이즈가 없는 경우도 많거든요. 자꾸 안 달라게 되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근데 아쉬운 점은 브랜딩이 워낙 명확하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훨씬 더 높게 느껴질 것 같고요. 사실 쿨시스에서 판매하는 아이템들이 실제로 데일리로 입는 아이템들이 많단 말이에요. 언니 그 부츠컷 바지 어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본 바지들은 대부분 쿨시스 제품들이었거든요. 우리 당당이들도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시부야. 이름에서부터 느껴지는 진한 니폰 향기가 나지 않나요, 여러분? 굉장히 빈티지하고 그냥 대놓고 촌스러워요. 그래서 그게 힙해요. 스타일에 대한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이 시부야가 굉장히 애정 쇼핑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체작뿐만 아니라 사입 제품들도 가격대가 매우 높은데 그만큼 퀄리티가 괜찮거든요. 진짜 취향이 안 맞으면 아 이게 뭐야, 이런 스타일 뭐야, 그러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런 쇼핑몰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당당걸. 와, 올해 정말 급부상을 했던 쇼핑몰이죠. 당당걸 좀 미친 줄 알았어요. 좋은 의미로, 좋은 의미로. 트렌디함을 정말 빠르게 반영을 하려고 하는 1020 타겟의 쇼핑몰이에요. 올해는 정말 공격적으로 마케팅도 하고 자체 제작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는 게 눈에 띄어서 요즘 유행하는 아이템들을 빅사이즈로 찾고 싶다 하는 분들은 당당걸에 들어가시면 하나쯤 발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품 자체의 매력도를 가지고 승부를 보는 그런 쇼핑몰이라는 생각이 들고 가격 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제가 느끼는 정말 최대 단점은 이 서버가 많은 아이템들과 많은 그런 사진들을 다 담기에 너무 느리고 답답합니다. 쇼핑을 하다가 조금 화가 나서 자꾸 나가게 돼요. 그래서 이 점이 되게 아쉽다고 느껴집니다. 다음은 코코인유예요.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원피스 맛집으로도 살짝 유명하기도 한데 가격이 진짜 미쳤거든요. 흔히 쓰지 않는 그런 패턴, 소재를 씀에도 불구하고 가격대가 굉장히 저렴한 편이거든요. 그만큼 퀄리티가 조금 떨어진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좀 알리 같은 퀄리티라고 느껴지고 디자인들이 유니크하지만 묘하게 촌스러움이 많이 느껴지거든요. 디자인적인 부분에서라든지 소재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들었던 쇼핑몰입니다.
다음으로는 프리하다,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쇼핑몰 중 한 곳인데요. 쇼핑몰 모델분 대표님이 상체 비만인 체형이시거든요. 근데 그게 전혀 드러나지 않을 정도로 체형 커버를 미치게 잘하는 쇼핑몰이고 상체 비만이신 분들이 참고하시기 너무 좋은 쇼핑몰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체 제작도 하고 있는데 자체 제작의 제품군이 다양하지는 않거든요. 이 메이드 제품들만 봤을 때는 뭔가 프리하다만의 색깔이 좀 부족한 느낌? 쇼핑몰 내에서 우리가 뭘 잘하는지는 아직 잘 모르고 계신 것 같다라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여기만의 장점은 통늘림 서비스가 있는데 시중에 판매를 하고 있는 부츠들을 통을 늘려서 조금 더 여유 있는 사이즈로 출고가 되게끔 이렇게 해주시는 건데 조금 하체가 통통하신 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치만 제 다리에는 아직까지 조금 더 끼긴 하더라고요. 다음은 앙베더데이입니다. 앙베더데이도 마찬가지로 상체 비만이신 분들이 참고하시기 정말 좋거든요. 특히나 배 부분에 살이 몰빵이 되어 있는 체형이신 분들이 참고하시기 너무 좋고 코디도 되게 잘하는 편이에요. 요즘 20대들이 되게 좋아하는 그런 아이템들을 가지고 시크함을 한 5방울 넣은 그런 코디를 되게 잘하는 쇼핑몰이고요. 아쉬웠던 점은 상세 컷과 모델 컷의 색감이 좀 많이 다르거든요. 전반적으로 약간 노란기가 돌아요. 그래서 항상 구매를 하실 때 상세 컷을 꼭 봐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하나 아쉬웠던 점이 배경이 항상 좀 똑같은 느낌? 사진마다 차이가 없어서 루즈한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 뭔가 새 옷인데 새 옷 같지 않은 그런 점이 조금 아쉽게 느껴졌던 쇼핑몰이에요. 다음으로는 엘더랜드입니다. 엘더랜드는 플러스 사이즈 패션 컨텐츠를 찍고 계신 LPD님의 쇼핑몰이잖아요. LPD님도 마찬가지로 상비 체형이시기 때문에 상비분들이 참고하시기 너무 좋은 쇼핑몰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튜브 채널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거의 모든 아이템들을 영상으로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아쉬웠던 점은 쇼핑몰이 유튜브를 하기 위한 좀 서브 같은 느낌? 그래서 쇼핑몰 자체만으로는 경쟁력이 좀 많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유튜브를 보지 않는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이 쇼핑몰을 본다고 하면은 매력도가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구매 욕구가 많이 생기지 않는 느낌? 그래서 이 부분에서 굉장히 아쉬움이 느껴지는 쇼핑몰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언니살롱. 데일리하고 청순한 그런 느낌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한 9구 정도까지 다루고 있는 쇼핑몰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색감들도 좀 다채롭게 쓰는 편이어서 언니살롱만의 시그니처 스타일이 좀 있다라고 느껴지는데 막 엄하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고 좀 대중적이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장점인 쇼핑몰입니다.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여기가 안 할 것 같은 스타일의 시도를 좀 생각보다 해요. 가끔씩은 하면서도 좀 박수를 치게 되는, 이런 시도도 해야지 하게 되는 그런 쇼핑몰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쉬운 점은 빅사이즈 모델이 없어요. 실제 빅사이즈 분들이 참고하시기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바지나 스커트 사이즈가 생각보다 좀 작게 나오거든요. 약간 이런 아쉬운 점이 느껴졌던 그런 쇼핑몰입니다. 다음으로는 복자씨예요. 플러스 사이즈계에 거의 유일하다 싶은 1020 타겟의 아메카지 쇼핑몰인데요. 데일리함을 기반으로 하고 러블리함을 기반으로 하되 좀 편안하고 스트릿한 감성을 더한 아메카지 룩을 내세우고 있는 쇼핑몰인데, 여기의 장점은 인스타그램이 굉장히 활발해서 실제 핏감을 참고하기 좋다라는 점이 있고, 복자씨도 아직 신생이라서 제품군이 막 다양하거나 자체 제작을 막 뽑아낸다 그런 쇼핑몰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아메카지 스타일이 많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좀 지켜봐주고 응원해줘야 되는 그런 쇼핑몰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쉬웠던 점은 확실한 아메카지로 나가도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은 데이지12. 제가 너무 많이 언급해서 광고했다고 생각하시는데 광고한 적 없습니다. 그저 제가 좋아하는 쇼핑몰일 뿐이에요. 통통 쇼핑몰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데이지12는 스타일이 굉장히 명확한데요. 청순 30에 글램 50%, 그 위에다가 섹시 20%를 깐 건데 내가 몸매가 좋아서 섹시해 보이는 거다라고 보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옷들을 많이 판매를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의 장점은 자기 복제를 되게 잘해요. 자기 객관을 되게 잘한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걸 장점으로 꼽았고, 그리고 데이지12의 아쉬웠던 점은 취향이 되게 명확하잖아요. 진입장벽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모델분과 체형이 다르면 요 핏이 나오지 않아요. 그 대표님이 몸매가 굉장히 좋으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대표님 빨도 좀 봤거든요. 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블루팝스입니다. 스트릿하고 다크한 분위기, 그리고 무채색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캐주얼 스트릿 쇼핑몰인데 가격도 괜찮은 편인데다가 퀄리티도 한 중간 정도? 데일리한 아이템들 위주로 판매를 하지만 그 데일리한 아이템들을 가지고 블루팝스만의 무채색 감성에 비벼서 만족감을 주게 하는 그런 쇼핑몰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플러스 사이즈인데 무채색을 좋아하고 다크한 걸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이 입문용으로 거쳐가기 좋은 쇼핑몰이라고 생각이 들고, 난 좀 데일리한 아이템들을 더 많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참고하시기 좋은 게 이 블루팝스입니다.
마지막으로 들고 온 쇼핑몰이 바로 페스토. 장점, 단점 정말 둘 다 명확합니다. 장점은 페스토 하면 떠오르는 스타일과 컬러가 있어요. 페스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다크 그레이?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페스토만의 코디가 있고 페스토만의 색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무채색 코디 좋아하는 분들이 페스토로 가시면 정말 눈 뒤집어질 것 같은 매력도가 되게 높게 느껴지는 쇼핑몰입니다. 단점은 잦은 구매로 이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은 아이템도 페스토에서 구매를 하면 딥하고 화려하고 트렌디하고 스트릿하게 입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컨셉추얼하고 다크하고 딥한 분위기의 쇼핑몰이 플러스 사이즈 패션계에서도 나왔다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박수를 쳐주고 싶은 응원하는 그런 쇼핑몰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물결픽 쇼핑몰 브랜드들을 꼽아보면 좋겠죠. 첫 번째, 2023년에 가장 많이 사용을 했다라는 쇼핑몰은 바로바로 데이지투엘과 리치무드입니다. 데이지투엘은 모델분과 재체형이 거의 비슷하고 많이 흡사한 점이 있어서 청순, 섹시, 글램 이런 느낌으로 입고 싶다 할 때는 데이지투엘 옷을 정말 많이 입었던 것 같고, 리치무드는 정말 데일리하고 편안한 아이템 입고 싶다, 특히나 바지 굉장히 많이 입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두 번째, 2023년에 가장 의외였다 그런 쇼핑몰 브랜드가 있다면 저는 바로 제너럴 아이디어와 엘칸토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소개된 쇼핑몰과 브랜드는 아니에요. 제너럴 아이디어는 유니섹스 브랜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연찮게 올해 좀 협업을 하면서 만나게 된 브랜드인데, 사실 일반 프리 사이즈가 메인이다 보니까 내가 입을 수 있는 그런 옷들이 많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웬걸? M 사이즈를 정말 편하게 잘 맞았고 심지어 막 S가 크다고 느껴지는 그런 옷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입으면 입을수록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점이 있었고, 엘칸토는 제가 처음 들어봤던 신발 브랜드거든요. 처음 들었던 생각은 조금 올드하고 매력도가 크게 느껴지지 않는 느낌? 웬걸 신어보니까 너무 괜찮은 거예요. 가격대가 1020도 진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고퀄리티의 신발인데,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엘칸토가 되게 오래됐고 되게 탄탄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브랜드더라고요. 랜드로버 친구 같은 느낌? 마케팅이 아직 좀 덜 된 느낌이라서 제가 굉장히 밀고 있는 브랜드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개인적으로 여기는 꼭 언급을 하고 싶다. 저는 이번엔 쿨시스를 뽑아보고 싶은데요. 엉덩이가 큰 것은 정말 매력적이다라는 이미지와 메시지를 좀 전파를 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점에서 상을 정말 주고 싶다 생각을 했던 브랜드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 정말 긴 영상을 이제 마칠 때가 됐는데, 올해까지 정말 열심히 이런 브랜드들, 쇼핑몰들 많이 소개했고, 또 2024년에는 새로운 브랜드, 새로운 쇼핑몰들도 많이 발굴할 수 있게끔 열심히 영상 만들고 소개하는 물결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저는 그럼 또 다른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당당이들 안녕!